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미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하고 생활하느냐고 그것도 마스크까지 쓰고 또 방역 지침 지키면서 생활하느냐고 우리 수미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 20일자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우리 8-2판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 그리고 보호자, 예방접종에 좀 참여를 하라. 그리고 방역수칙을 좀 준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지침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현재 이 지침이 개정이 된 그 이유는 저희가 12일에 안내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저희가 4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되면서 지자체에 따라서 또는 어린이집의 어떤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고요.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은 예방접종을 1차, 2차까지 거의 마무리한 그런 보육교직원들이 현재 94%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든가 또는 관련 단체 이런 그 현장의 의견 이런 것들을 모두 수렴을 해서 다시 우리가 이 지침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좀 더 최소화해야 되겠다. 감염자 발생을 좀 더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예방이라든가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대응 절차라든가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기본 사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이라든가 대응과 관련된 원장님과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의 역할 그리고 또 세부 내용에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판에서 이거 대응 지침이 개정이 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이거 휴원 부분에서 우리가 개정된 부분은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단계 구분 없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 하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라는 그 원칙을 세워놨고요. 만약에 휴원 명령이 되게 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휴원시에는 이제 긴급보육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명시가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일시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14일간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에서는 최대 14일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14일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 출입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존에서는 2, 3단계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제 우리가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4단계에는 금지를 하는 게 출입 금지를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곳에서는 자제 원칙이에요. 2, 3단계 가능하면 출입을 하는 걸 좀 자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우리가 초를 기준으로 해서 1차, 2차 예방접종을 다 마무리한 그런 보육교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우리가 확인을 해서 모두 예방접종이 완료가 된 이런 사람은 출입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미완료자는 제한제는 허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4단계가 되면 금지 원칙이지만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결국은 우리가 어린이집에 2, 3, 4단계에 있을 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어린이집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출입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실습생을 내보내야 돼요. 어린이집에 실습생을 이제 저희가 내보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지금 4단계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망설여요. 이런 고문들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일단은 출입금지가 지금 원칙이지만 외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모두 마무리한 경우에는 실습생을 받겠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또 고문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협조 고문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등원 그 다음에 출근 중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라든가 코로나19 발생 장소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14일간 등원을 하지 않거나 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에서는 해외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를 방문했던 사유로 인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예, 이런 경우에만 해당 동안 우리가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행 지역의 어떤 감염 확산을 우리가 좀 더 양상을 할 수 있고, 또 감염 관리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강화를 하게 되거나 또는 부분 완화를 하게 되는 그런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방향은 지금 현재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되면 사회적 거리를 단계별로 어린이집에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조치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우리가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두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린이집에서 휴원을 하거나 또는 재개원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해당 지자체의 어떤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은 지원 아동이라든가 어떤 보육교직원 또는 이제 방문객 이런 사람들의 어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 인지라든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위생이라든가 청소, 소독, 환기, 근무 환경 개선, 그 다음에 발열, 또 주기적인 모니터링, 또 업무를 배제시키는 이런 것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작년 올해 너무나 많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방역 지침 잘 따라주고,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염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난다거나 의심 환자가 있을 경우엔 즉시 우리가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우리가 기본적인 방침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예방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어린이집의 일부 제한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부의 어떤 생활 방역 지침은 꼭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끝나도 우리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다 써야 된다라는 거야.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한다라면 저희가 2회 접종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일이 경과해야 되고요. 1회 접종을 하는 백신을 맞고 나서 또 14일이 경과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조치 사항을 우리가 보면 코로나19 관리 체계를 우리가 갖춰야 되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의 등원이라든가 출입 시에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증상자 발견할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죠. 코로나19 관련된 어린이집 폐쇄라든가 휴원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대응 조치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원을 했던 그런 어린이집이 다시 재개원을 할 때 또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응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리 체계라든가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성에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내에 감염 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맡아서 감염 관리 책임자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예방이라든가 관리 책임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시설 환경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관리 책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아동이라든가 보육교직원의 발열 체크 또는 건강 상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총괄해야 됩니다. 또 감염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유증상 아이들이 생겼을 때 또 미등원 시에 매일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감염 예방과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규모가 큰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양호 선생님이 있어서 하겠지만, 우리가 적은 규모의 민간이라든가 가정 같은 데도 이렇게 감염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은 만약에 의심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생 증시 바로 대응을 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보건소, 그리고 소방서, 그리고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상연락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가까운 선별진료소라든가 그다음 진료 의뢰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유증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느냐? 예, 우리 보육교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원 아동 등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추가로 한다라면 영아도 하고 유아도 하고 선생님도 다 하는데 학부모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백신 예방 접종을 자꾸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되죠. 보육교직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을 해야 되는 게 옳고요. 우리가 일반 마스크도 하지만 사실은 의료용 보건용 마스크가 가장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영유아들은 마스크 착용이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다 썼어요. 작년에도 썼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24개월 미만의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정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작년 올해 지금 올해 지금 작년에 태어나서 올해 만 1세가 넘은 아이들은 지금 언어 발달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들을 때 입모양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귀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대집단으로 하게 되는 노래를 한다거나 막 뛰는 그런 놀이를 하거나 또는 차량을 이동하는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위생관리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방역 소독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소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회 이상 수시로 또 소독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업무가 끝나면 여러분 교재교구 소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 소독제 용기라든가 그 다음에 체온계 이게 체온제잖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의자 탁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소독제로 이용해서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현관이라든가 보육실 화장실 손잡이 있어요. 아이들이 손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 난간이라든가 화장실의 조명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그런 어떤 부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 예방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접촉을 좀 더 최소화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아동 간에 또는 보육교직원 간에 방문객 또 우리 악수를 한다거나 직접적인 어떤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배제가 돼야 되고요. 외부 활동도 좀 자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준수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해야 되죠. 참여자 간의 활동 공간에서 1m 이상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걸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활동을 할 때도 아이들이 개별 놀이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어린이집에 와도 아이들이 뚝 떨어져서 놀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좌석 간의 이 테이블 간도 1m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뛰어 앉는다거나 가림막을 둔다거나 이렇게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접촉이 돼야 될 상황이면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최소화. 그리고 특별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한 특별활동은 지금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거의 아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특별활동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 특별활동 강사도 지금 다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어떤 도구라든가 어떤 물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때 서로 상호교차 서로 주고받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 활동도 보면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너무 밀폐도가 낮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보면 야외 활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너무 밀집도가 높으면 다닥다닥하고 이러면 우리가 폐쇄적인 공간 같은 데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급간식 시에는 우리가 수시로 환기시켜야 되고 손 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집의 여건상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또 아이들이 일렬로 마주보지 않게끔 그렇게 일렬로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거나 한 켠씩 뛰어 앉아서 밥을 먹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외부인이 지금 어린이집에 오는 거를 출입 관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기본 원칙은
우리가 체온 온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체온을 체크하기 때문에 발열이라든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뭐 당연히 출입 금지고요. 건강 상태를 사전에 체크한 후에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해야 되고 보육실 출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을 접촉하는 건 최소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가도 거의 다 지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평가를 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다시 도래해서 평가가 도래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거의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발열이라든가 호흡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날짜 쓰고 시간 쓰고 그다음에 체온 적고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기록된 명부는 저희가 한 달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외부인이 출입을 하는 거를 우리가 금지, 특히 4단계에는 금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한 사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우리가 출입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다 지금 예방접종했죠. 근데 부모님들이 등원을 하면서 지금 부모님들이 등원하면서 예전에는 막 안으로 현관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마 현관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이거나 어린이집의 어떤 필수적인 어떤 시설 유지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외부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님이 판단해서 아이들하고 보육교직원이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의 등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입식 관리 강화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등원하고 출근이에요. 아이들은 등원을 해야 되고 선생님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아이들이 있거나 보육교직원이 있다라면 저희가 출근하는 것이 중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가 되었을 때 그 확인서가 제출이 되었다까지는 우리가 출근하거나 등원하면 안 됩니다. 발열이라든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도 저희가 등원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열이 나거나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해외라든가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에 방문을 했다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그런 보육교직원이라든가 아이들이 있다라면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거나 등원하지 않는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번에 새로 다 개정되고 보완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거인이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선생님이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또 영유아가 같이 살고 있는 이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하거나 등원하면 안 됩니다. 동거인이 격리 면제 대상이면서 진단검사 결과 만약에 음성이 나올 경우에 이제 그때 등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육교직원이라든가 현재 재원아동 그 다음에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육교직원이라든가 영유아들은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이 중단이 되고 등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보호자라든가 보육교직원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사가 업무가 배제가 돼서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못하고 출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유급휴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체교사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급이니까 보수는 주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 안에 우리가 대응 조치 사항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증상자가 발생이 됐어요.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영유아 중에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보육교직원이나 영유아는 즉시 귀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격리된 그런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격리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격리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 혼자만 두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육교직원과 같이 대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에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걸 대비해서 격리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실이라든가 교사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는 인근 시설에 유휴 공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을 때 어떤 역학적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해외 방문을 했는지, 또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지, 혹시 가족 내에 유증상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1339 또는 보건소에 우리가 문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에 동원해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호자 지정 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연결된 그런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다 가고 난 다음에는 유증상자가 가든 이럴 경우에는 격리 장소를 철저하게 또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되겠죠. 자, 어린이집에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유증상자가 있을 때 어린이집 폐쇄가 되거나 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 폐쇄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출입 금지가 되는 거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14일간, 최대 14일간 저희가 폐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어떤 역학조사 결과 확진되기 전부터 등원하지 않아서 원내 접촉자가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시 폐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개정된 경우에는 원내 접촉자가 없다. 그래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폐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접촉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접촉자의 어떤 최초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폐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휴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 하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돼야 되고, 만약에 휴원 명령이 내려지면 유행 지역의 어떤 감염을 확산하기 위해서, 또 감염 관리라든가 또 보육교직원의 어떤 예방접종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 긴급보육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휴원을 하거나 그 다음에 폐쇄 조치가 되었던 그 어린이집이 다시 재개원이 될 경우에는 방역이라든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되고, 방역 물품 충분히 확보돼야 되고요. 등원 예정인 그 영유아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화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학부모 대상으로 개인 위생 수칙이라든가 또 부모님이 준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방역 관리 사항 이런 것들이 가정통신문이라든가 SN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가 되어줘야 됩니다. 장기간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 어린이집의 교실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청결 관리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따라서 지자체라든가 어린이집의 조치 사항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철저하게 방역 관리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지역이라든가 권역별로 지자체장이 판단을 해서 우리가 휴원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1단계에서는 이 4단계가 될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4단계 상황에서는 접촉을 하지 않는, 또 어린이집에 출입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의해서는 일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조치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원아동 건강 상태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모니터링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와 우리가 감염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중에서 우리가 방역관리 책임자, 뭐 주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체크 시간, 네, 오전에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하고 저희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온도가 몇 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 손님들이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거예요. 등원 시에 아이들 호흡기 증상, 우리 콧물이라든가 기침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등원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귀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요. 해당 소식을 참고로 해서 등원 시에 또 의심 환자가 더 접촉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이 기록지를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모니터링 기록지가 있어요. 보육교 교직원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그다음 다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해야 돼. 똑같이. 예, 그래서 선생님도 출근할 때 만약에 출근할 때 호흡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이 뭐 발열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출근이 중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귀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소식에 따라서 저희가 기록이 되어지면 됩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의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감염 관리 담당자가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력 체계가 어떻게 비상 연락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마련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력 배치라든가 관리는 감염 관리 책임자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모든 영유아라든가 보육교직원의 1일 건강 체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모든 아동이라든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감염 예방 관리 교육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격리실이 지금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하는 게 좋겠고요.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련된 거, 뭐 기타 뭐 특이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참고를 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예방을 위한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이런 포스터들이 막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수치 지켜주세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교실에다가 좀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쵸? 우리가 보육교직원은 마스크 의무 착용해야 되지만 영유아들은 의무 착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손 씻기입니다. 네, 손 씻기 우리가 손을 잘 씻어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하고 또 선생님하고 함께 또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어줘야 되고요. 기본적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린이집에 코로나19 발생 상황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보육교직원이 아니라 아동에게 지금 발생이 됐고요. 지금 우리가 7월 3주차하고 8월 2주 한 달 정도 사이에 보니까 영유아들이 발생 정도가 더 많았고요. 보육교직원은 줄어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원내에서 어린이집에서 감염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감염되는 게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 바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감염되는 게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육교직원인 지금 철저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서 지금 94%가 어린이집 선생님들 94%가 예방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방역에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감염의 위험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합니다 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고 힘들고 이런 거 다 압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건강 잘 지켜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마스크를 벗는 날이 곧 올 것 같죠?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겠고요. 힘내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어린이집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